뭐야, 연락도 없이 여길 찾아오면 어떡해? 그냥 요즘 통 얼굴을 못 본 것 같아서 겸사겸사 온 거지. 나 바쁜 거 안 보여? 빨리 꺼져. 그러면 이번 주 주말엔 데이트할 수 있는 거지? 데이트? 나 그날 선약 있는데? 저번 주도 약속 있다고 못 만나서 이번 주엔 보기로 했잖아. 안 돼. 친구들하고 양양 가기로 했어. 양양을 간다고? 갑자기 거긴 왜? 넌 인터넷도 안 보니? 거기 요즘 핫하잖아. 아무리 거기가 핫플이어도 주말은 나랑 보내기로 약속했잖아. 그깟 데이트가 문제야? 몸 좋은 흑인들 거기 다 있다는데. 뭐라고, 흑인? 내 친구가 거기서 흑인들한테 헌팅당해서 술 한잔하다 필름이 잠깐 끊겼다는데 좀 이따 정신 차려보니까 아니 모텔방에 자기랑 흑인 셋이 있었다잖아. 지영아, 그거 범죄 아니야? 무슨 소리야. 어차피 남자 만나러 양양 가는 건데 한남도 아니고 흑인 셋이면 완전 대박이지. 그 말 듣자마자 이번 여름은 친구들이랑 양양에서 쭉 보내기로 약속했으니까 우리 만나는 건 가을쯤으로 미루자. 그럼 흑인을 만나고 싶어서 양양에 가겠다는 거야? 왜 그래 진짜. 내 친구들 중에 아직까지 흑인 못 만나본 사람 나밖에 없어. 지금이 21세기 세기야. 정보화 시대인데 넌 여친이 시대에 뒤떨어져도 괜찮다는 거야? 그건 아니지만 흑인에게 간 여자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도 있잖아. 조금 불안해서 그러지. 걱정 마. 흑인은 궁금해서 호기심에 만나는 거고 결혼은 퐁퐁 잘하는 한국 남자랑 할 거니까.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맞다, 결혼 이야기 나온 김에 슬슬 지난번에 했던 프로포즈에 대한 답을 듣고 싶은데 생각해봤어? 뭐야 또 그거야? 재촉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2달이나 지났는데 기다리라고만 하고 대답이 없으니까 답답해서 그래. 혹시 나랑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가 있다면 괜찮으니까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아직 좀 체크 중이야. 체크? 내가 남편감으로 괜찮은지 아닌지 체크 중. 2달 동안 계속 그 생각 중이라고? 이제 그냥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뭐라도 말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 마침 얘기도 나왔겠다. 잘 됐네. 그냥 딱 잘라 말할게. 네 연봉 상봉 오빠보다 적지? 상범 오빠면 우리 회사 전상범 부장님을 말하는 거야? 전 부장님은 갑자기 왜? 그냥 대답해. 상봉 오빠보다 연봉 많아 적어. 뭐 부장님 연봉을 내가 잘 모르지만 당연히 내가 적겠지. 부장님은 우리 회사 창립 멤버시고 오히려 3년차 이제 막 대리단 내가 부장님보다 연봉을 많이 받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 그치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역시 우리 상봉 오빠가 짱이라니까. 지영아, 얘기가 좀 본론에서 벗어난 거 아니야? 전 부장님이 우리를 서로 소개시켜 줬다지만 그분 연봉이 내 프로포즈랑 무슨 관련이 있는데? 아니 나한테는 매우 중요해. 그런 의미로 미안해. 프로포즈는 거절할게. 왜 갑자기? 아니 그니까 나는 적어도 상봉 오빠보단 잘난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그게 거절의 이유라고? 말이 되는 소리래. 아무리 네가 10살 연하에 속궁합이 좋다고 해도 결혼은 현실인데 무턱대고 연봉 낮은 사람이랑 결혼할 수 없는 거잖아. 아니 네가 생각해도 너무하지 않아? 그래 뭐 나도 전 부장님 존경하고 대단하신 분이긴 한데 이제 사회로 나온 지 20년도 넘는 사람이랑 이제 막 3년차인 사람을 동일 선상해놓고 비교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상봉 오빠 연봉이 너보다 많은 건 사실이잖아. 우리 사귀는 1년 동안 너라면 상봉 오빠보다 잘 나가는 인재가 될지도 모른다고 기대했는데 솔직히 좀 실망했어. 그니까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진심이야. 잠깐만 지영아,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 끝내자는 소리야? 내 말을 콧구멍으로 들었어? 끝, 디엔드, 끝이라고. 이제 프로포즈도 거절했으니까 우리 만날 필요도 없겠다. 그럼 안녕. 이만 차단할게. 지영아, 잠깐만 지영아. 용욱씨 잘 지냈어? 웬일이냐? 나 차단한 거 아니었어? 섭섭하게 무슨 소리야. 나 차단 안 했어. 그냥 톡 씹고 전화 오면 안 받은 것 뿐이야. 야, 그럴 거면 그냥 차단을 해. 또 우리 사이에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 그건 그렇고 왜 요즘은 연락을 안 해? 날씨도 선선해지니까 네 생각 많이 나더라. 난 너 잊은 지 오래됐어. 그런 소리 하지마. 아직 나한테 미련 있는 거 다 아니까. 미련은 개코. 나 이미 여자친구 생겼고 그 친구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 어머 그거 반발심? 내가 양양에서 흑인 좀 만났다고 반발심에 여친을 사귄 거야? 용욱씨 보기보다 질투심 쩐다. 헛소리 그만하고 뭐야? 뭐 때문에 날 찾아온 건데? 승낙. 승낙이라니 뭘? 지난번에 용욱씨가 나한테 프로포즈 한 거 있잖아. 그거 승낙한다고. 지영아, 그건 옛날 일이고 나 여자친구 있다니까? 어차피 여자친구든 반발심에 사귄 거잖아. 이제 내가 프로포즈 승낙했으니까 그만 가지고 놀고 정리해. 나도 흑인들 다 정리하고 용욱씨한테 돌아왔다고. 네가 이러는 걸 보면 끝까지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 몰라? 용욱씨에 대한 나의 마음 진짜로 모르겠어? 그거 말고 너 전상범 부장한테 차여서 나한테 온다는 거잖아.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애초에 처음 전 부장이 널 소개시켜 준 것도 네가 전 부장한테 자꾸 들러붙으니까 나한테 떠넘길 생각으로 소개시켜 준 거 아니야.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와 나 진짜 억울하다. 어쩐지 전 부장 연봉이랑 내 연봉이랑 비교질 할 때부터 뭔가 이상하더라니. 잠깐 그런 소리 어디서 들었어?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데. 그건 알 거 없고 내 프로포즈 거절한 것도 전 부장이 그때 3개월 전에 너 받아준다고 하니까 나 버리고 갈아탄 거잖아. 근데 네가 그 후로 양양 가서 흑인이랑 놀아먹다 전 부장한테 들켜서 전 부장한테 차인 거고 어때? 내 말이 틀려? 용욱씨 말이 맞긴 한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니까 완전 내가 나쁜 년 된 것 같아. 자존심 상하네. 너 나쁜 년 맞고 어떻게 나이 50 먹은 요구남이랑 사귈 생각을 하냐? 사귀기만 하는 거 아니고 상봉 오빠가 결혼까지 해주기로 했었어. 근데 그 오빠는 너무 올드스쿨이라 엔조이로 흑인 만나는 걸 이해 못 해줬을 뿐이야. 그래서 이해해주면 결혼하려고 했다고? 그 나이에 스킨 서? 좀 있으면 60인데? 시들시들하긴 한데 맨날 비아그라 먹이면 되니까 괜찮아. 지영아, 비아그라는 맨날 먹으면 죽어. 그럼 더 좋지. 생명보험 받으면 되는데. 아이고, 전부장 촉이 장난 아니네. 손절 타이밍 기가 막히는구만. 그러니까 용옥씨가 나 좀 받아줘. 아무리 둘러봐도 흑인 만나는 걸 이해해주는 남자는 용옥씨밖에 없을 것 같아. 왜 날 끌고 넘어지는데? 그냥 만나던 흑인이나 계속 만나. 꼴뚜기도 한철이라더니 만나던 흑인들 여름 지나니까 썰물처럼 빠져나갔단 말이야. 이제 나한텐 용옥씨밖에 없어. 됐다 그래. 그땐 나도 눈에 뭐가 씌었는지 네가 흑인을 만나든 백인을 만나든 내 옆에만 있어준다면 상관없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그럼 그때 그 프로포즈는 뭔데? 나 행복하게 해준다며. 또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어차피 흑인은 여름에만 만나는 거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중에 3계절을 함께 하겠다는 건데 그걸로 부족하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젠 너랑 결혼할 마음 없다고. 왜 그래? 그냥 여름에만 흑인들한테 외주 준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나 여자친구 있다니까? 그리고 언제는 전부장보다 연봉 작아서 싫다며. 그래 맞아. 연봉 작은 사람은 싫어. 그러니까 싫으니까 시집 가겠다는 소리잖아. 이게 뭘 잘못 먹었나? 그게 뭔 소리야? 그래 나 흑인 잘못 먹었다. 흑인 잘못 먹어서 상봉 오빠한테도 차이고 남은 건 이제 오빠밖에 없다고. 그니까 나랑 결혼해줘. 프로포즈 한 거 책임지라고. 네 뽕이다. 용옥씨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그럼요. 국박정밀 본지영 과장님이시잖아요. 어젠 잘 들어가셨어요? 어머 나 걱정해주는 거야? 용옥씨도 어제 점심때 감사했어요. 저야말로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죠. 이번 신규 계약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딱딱하게 굴어? 저랑 용옥씨 사이에 그렇게 딱딱하게 굴 거 없어요. 용옥씨는 그것만 딱딱하면 돼. 네, 그런데 무슨 일 있으신가요? 계약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라도 있으세요? 지금은 사적으로 만난 거니까 일 얘기는 잠깐 접어둬요. 아,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 이번 주 토요일 난 하루 종일 한가한데 용옥씨는 어떤가 모르겠네. 토요일은 저희 회사도 휴일입니다. 그러면 용옥씨도 그날 쉰다는 소리네? 내가 마침 역 근처에 완전 맛있는 장어집 아는데 괜찮으면 나랑 같이 갈까? 네, 저랑요? 네가 용옥씨랑 같이 가고 싶으니까 어차피 일요일도 쉬니까 장어 먹고 술 한잔 하고 모텔 가면 딱이겠다. 어때? 용옥씨는 어차피 총각이라 외박에도 상관없잖아. 그런데 저랑 지영씨가 왜 토요일에 식사를 해야 되죠? 혹시 지금 저보고 접대 같은 거 하라는 소린가요? 어머 무슨 말이야. 접대는 무슨 데이트지 데이트. 우리 사귀는 사이잖아. 네? 원래는 용옥씨가 먼저 데이트 신청해줬으면 했는데 용옥씨는 아직 어리니까 그런 걸 잘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먼저 나서준 거지. 그럼 토요일 12시에 역 앞에서 봐. 잠깐만요. 사귀는 사이라뇨. 저랑 지영씨 어제 처음 만났잖아요. 사랑의 시간은 상관없지. 그리고 처음 만난 그 순간에 용옥씨가 나한테 한눈에 반한 걸 느꼈거든. 전혀 아닙니다. 제가 지영씨한테 반하다니. 그럴 일 없고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제가 고백한 것도 아니잖아요. 고백 같은 거 안 해도 난 다 알지. 나를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나한테 쌩긋 웃어줬잖아. 그건 신규로 거래하러 오셨으니까 실적 때문에 그런 거죠. 영업용 미소 몰라요? 아니야. 내 나이가 몇인데 그걸 구분 못하겠어. 용옥씨는 내가 딴 데 보고 있어도 자꾸 내 얼굴 힐끔힐끔 쳐다보고 마치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날 쳐다봤다고. 아니, 지영씨 콧구멍에 코털이 삐져나와서 여자도 코털이 삐져나올 수 있는 거구나 하고 신기해서 쳐다본 거예요. 어머 용옥씨 그런 거 좋아해? 취향 참 독특하다. 마음에 들어.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지영씨가 숨 쉴 때마다 공진 주파수가 맞았는지 코털이 파르르 떨리는데 거기에 어떻게 눈이 안 갑니까? 거짓말 마. 내 얼굴을 뜨거운 눈빛으로 보고 있었으면서 그러다 어쩌다 손이 닿았을 때는 새빨개져서 부끄러워했잖아. 그건 계약서 서류 드리는데 그쪽이 갑자기 손가락을 걸어서 깜짝 놀란 것 뿐이에요. 끝까지 자기 맘을 속이려고 하네. 그럼 내가 다가가니까 수줍은 듯 내 얼굴 쳐다보지도 못했던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지영씨가 콧구멍에서 재떨이 냄새가 나니까 일부러 피한 겁니다. 뭐야? 지금 담배 좀 줄이라고 내 건강 생각해주는 거야? 완전 츤데레네? 지금 이 행동도 다 나를 좋아해서 그런 거잖아. 아닙니다. 저는 평범하게 대응한 것 뿐이고 전부 지영씨 착각입니다. 부끄러워할 거 없다니까. 내가 남자 보는 눈이 높아서 그저 그런 쭉정이한테는 눈길도 안 주는데 용욱씨는 얼굴도 잘생겼고 나이도 어리고 전부 합격이니까 내가 사귀어준다는 소리지. 그냥 착각일 뿐이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영씨는 저희 어머니 뻘이잖아요. 이렇게 어린 사람한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마음은 영원히 양양 18세거든? 양양 괜찮아요. 요즘에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커플도 드물지 않잖아. 제발 그만해주세요. 전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도 있어서 지영씨랑 사귈 수 없습니다. 뭐? 너 지금 바람 피운 거야? 어디서 굴러먹던 말뼈딱인지도 모르는 여자랑은 당장 헤어져. 그리고 내가 그딴 여자보다 훨씬 좋을 테니까 나랑 사귀어. 싫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어머 그런 말을 해도 되겠어? 용욱씨의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소중한 거래처를 잃으면 어쩌려고. 무슨 뜻이죠? 나랑 사귀어주지 않으면 거래는 없던 일로 한다는 소리지. 그렇게 되면 용욱씨는 자칫하면 해고당할지도 모르고. 어떡할래 용욱씨? 지금 납품을 취소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욱씨가 몰랐나 본데 나 그냥 직원 아니고 우리 엄마, 사촌동생은 형부, 이모부가 국밥정밀 사장이야. 그래서요. 지금 용욱씨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해야 한다는 소리지. 알겠습니다. 그럼 시간을 조금 주실 수 있을까요? 내일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처음부터 솔직하게 나올 것을. 좋은 대답 기다리고 있을게. 잘생긴 우리 자기. 아니 용욱씨,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안녕하세요, 지영씨. 뭐 궁금한 점이라도 있으세요? 이번 거래 백지로 돌린다니 무슨 말이야? 오늘 출근했더니 갑자기 사장님한테 불려가서 혼났다고. 용욱씨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전 어제 있었던 일을 보고 드린 것뿐입니다. 국박 정밀에서 제가 폰지영씨와 교제해야 거래를 진행하겠다는 조건을 내놓았고, 거절하면 거래는 없던 일로 하겠다고 협박한 것도 말씀드렸어요. 아니 내가 언제 협박을 했다 그래? 언제는 안 사겨주면 납품 안 한다면서요. 그런 건 다 장난이고 가볍게 농담한 거지. 진짜로 협박한 건 아니라고. 저는 절대로 엄마 뻘 되는 여자랑 교제할 생각이 없고, 만약 이 거래 때문에 제가 희생해야 한다면 저는 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상사가 그런 몰상식한 회사랑은 손잡을 수 없다며 결국 이번 거래는 백지로 돌리기로 결정한 겁니다. 제가 어제 일에 대한 답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잠깐만, 그건 나랑 사귈지 말지 대답하겠다는 말 아니었어? 아니 잠깐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개인적인 일로 이렇게 중요한 거래를 파토내면 어떡해? 이 거래 틀어지면 곤란한 건 용욱씨 회사잖아.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회사는 국박정밀 말고도 다른 하청 많습니다. 뭐 이번 건은 무슨 협회 측 부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래를 진행했던 거고, 조건이 좋지도 않고 품질도 검증되지 않은 회사 거래하는 거 우리 쪽에서도 달갑지 않았던 차에 지영씨가 이렇게 나와주니 저희로서는 땡큐죠. 아니 사귀기 싫다고 거래를 파기하겠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용욱씨는 회사 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공과 사 구분도 못해? 전 구분하는데 지영씨가 이번 건은 공과 사가 같은 거라고 하신 거잖아요. 아, 그때는 회사 영업시간도 아니었고 그냥 사적인 대화였잖아. 회사랑 아무 상관도 없는 말이었다고. 지영씨의 엄마의 사촌동생 형부 이모부가 국밥정밀 사장님이라면서요. 그럼 이게 경영진의 뜻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니야, 우리 사장님은 내가 조카의 처제의 사촌동생의 딸인지도 모른단 말이야. 어쨌든 백두혈통은 맞잖아요. 날 그쪽 회사 사장의 조카의 처제의 사촌동생의 딸을 남편으로 삼으려 했던 건 변함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고 날 사장님은 조카의 처제의 사촌동생의 딸로 소개하면 용욱씨가 내 조건에 끌려 더 솔직하게 행동하길 바란 것뿐이야. 그러니까 부탁이니까 기분 좀 풀고 사장님이랑 상사한테는 작은 오해가 있었다고 해줘. 안 그러면 나 진짜 해고당할지 몰라. 본인이 백두혈통이신데 설마 해고당하겠어요? 아직 사장님이 그쪽 친척인 거 모른다면 내가 그 말까지 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 그건 안 돼. 사실 우리 엄마가 옛날에 사장님 돈 떼먹고 도망간 적이 있어서 내 정체 탄로나면 그땐 진짜 모가지라고. 아, 그러세요? 국박정밀이 가족 기업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콩가루 가족 기업이었네요. 그러니까 다 오해라고. 부탁이니까 사장님한테 말씀 좀 잘 해줘.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이미 결정 끝난 건이라 그쪽 회사에서 다신 납품 받을 일 없고요. 이제 앞으로는 지영씨를 다시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안 돼 용욱씨. 그럼 나 진짜 퇴사당한다고. 집에서도 시집 안 가냐고 눈치 주는데 퇴사까지 당하면 나 끝장이야. 알바노. 내 나이 되니까 친구들은 결혼해서 애기 본다고 만나주지도 않고 남자들도 날 피하니까 젊은 용욱씨를 보고 발정나서 눈깔이 잠깐 돌았었나봐. 이제는 성급하지 않게 천천히 다가갈 테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이게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 왜 그래 용욱씨? 나 좀 믿어줘. 자기를 향한 내 사랑은 진심이야. 내가 꼭 용욱씨를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응?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네 뽕이다. 킬! 손 브링다! 오빠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뭐냐 폰지영? 결혼식 2주 남기고 잠수 타더니 결혼식 하루 남기고 이제 와서 잘 지냈냐고? 어머, 이제라도 나타나준 게 어딘데. 오빠는 내가 반갑지도 않은 모양이네. 이미 청첩장도 다 보냈는데 파혼한다고 사람들한테 사과하러 다닌다고 2주 동안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아 그랬어?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기둥서방이란 놈이랑 같이 날라서 잠수 타다가 문자로 파혼 이렇게 두 글자만 보냈잖아. 그로 그 뒤치다거리 하느라 제대로 잠도 못 잤다고. 그게 잠도 제대로 못 잘 일인가? 우리 파혼해요 하고 단체 문자 하나 보내면 되는걸. 아니 그날 내 결혼식 때문에 시간 다 빼놓은 사람도 있고 못 간다고 이미 축의금 먼저 준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문자 하나만 띡 보내. 뭐라고 축의금? 그거 얼마나 들어왔는데? 그걸 네가 알아 뭐하게. 원래 결혼하면 내가 경제권 갖기로 했으니까 내가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동안 내 전화 받지도 않았으면서 그걸 어떻게 말해주는데. 오빠도 참 축의금 미리 받은 거 있다고 상황 설명하는 문자를 보냈으면 내가 전화 받았겠지. 그래서 얼마 들어왔는데? 알 거 없고 이미 다 돌려드렸어. 아니 나한테 묻지도 않고 돌려줬다고? 아무리 우리가 파혼을 했다지만 이건 너무 무례한 거 아니야? 무례한 건 너겠지. 네가 도망만 안 갔어도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테니까. 그럼 오빠 나한테 5천만 원 빚진 거다? 뭐? 갑자기 5천만 원은 무슨 소리야? 오빠 대기업 다니잖아. 그럼 뭐 돼도 축의금 1억 정도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절반이 5천만 원만 달라는 건데 그걸 모른 척하는 거야? 야, 내가 정치인이냐? 무슨 축의금이 1억이 들어와? 아니 오빠 회사 사원 1000명도 넘는다며. 그니까 그 사람들이 한 사람당 10만 원씩만 줘도 1억인데 그 중에 5천만 원만 달라는 건 정말 합리적인 요구인 것 같은데? 아니, 내가 그 많은 회사 사람들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또 결혼식 2주 전에 축의금을 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그런가? 아이씨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결혼한 다음에 이혼할 걸 그랬나? 잡소리는 됐고 갑자기 나타나서 할 말이 그거밖에 없냐?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건데 설마 나한테 사과라도 듣고 싶은 거야? 그렇다면 좀 미안하네? 쏘리? 뭐 쏘리? 이게 미안하다고 하면 끝날 일이야? 그럼 어떡해. 이 일은 이미 저질러졌는데. 그래, 그래서 뭔데? 왜 날 찾아온 건데? 왜긴 청첩장 전해주러 왔지. 청첩장? 이미 파혼 다 끝났는데 청첩장이 뭐야? 나 내일 우리 기둥서방이랑 결혼해. 내일이면 원래 나랑 결혼하기로 한 날이잖아. 맞아. 직장도 시간도 똑같으니까 그날 와서 날 축복해줬으면 좋겠어. 그 말은 나 대신 남편만 바꿔서 똑같은 데서 기둥서방이랑 결혼하기로 했단 소리니? 결혼식만 똑같은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신혼여행도 오빠가 잡아준 대로 가. 하와이. 그게 말이 되는 짓이야? 어차피 2주 남기곤 결혼식도 신혼여행도 환불 안 되는 거 알잖아. 아깝게 버리느니 나라도 쓰는 게 좋은 거 아닐까? 오빠 덕에 기둥서방이랑 아니 이젠 기둥 빼고 그냥 서방님이지. 암튼 서방님이랑 하와이 잘 다녀올 테니까 뭐 기념품 받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이 마당에 그런 게 받고 싶겠냐? 그럼 하루방이라도 하나 사올까? 열쇠고리 같은 거. 하루방 같은 소리 그만하고 이제 보니 너 파혼한다고 한 그 날짜 그거 식장이랑 여행사 환불 안 되는 날짜로 일부러 맞춘 거지. 당연하지. 안 그럼 우리가 호텔 결혼식을 어떻게 하고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어떻게 가? 다 오빠 돈이니까 이럴 수 있는 거지. 아 맞다. 말 나온 김에 우리 호텔에 생화 장식하는 거 있잖아. 그거 옵션이랑 후불로 결제하기로 한 거 같은데 그것만 좀 오빠가 대주면 안 될까? 네 대가리가 꽃밭인데 뭐? 생화장식 값을 나한테 대주라고? 그거 얼마 하지도 않아. 아마 1000만 원 좀 넘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여기까지는 오빠가 깔끔하게 책임을 지는 게 도 이상 술 이상 맞는 것 같아. 오냐 그래 그럼 순리대로 한번 맞아보자. 왜 그래 오빠? 오빠는 파혼 당했는데 나만 결혼해서 마음이 상했어?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건 어쩔 수 없잖아. 오빠가 이해해야지. 아이고 엄마가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꿈에 나와서 이 결혼 반대한다 하신다고 할 때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하는 건데.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해봤자 어떡해? 그냥 내일 내 결혼식 와서 축하나 해줘. 아니 내가 거길 왜 가냐고. 어차피 내일 그 시간엔 결혼식 할 거였어서 다른 약속도 없잖아. 와서 축의금 좀 두둑히 내고 밥이나 한술 뜨고 가. 자기가 거기 밥 맛있다고 거기서 하기로 한 거였잖아. 안 간다고. 진짜 안 올 거야? 오빠 오면 오빠 새 차 뽑은 거 그 차로 웨딩카나 운전해달라 하려 했는데 이렇게 되면 웨딩카 운전 누굴 시키지? 아 이거 완전 또라이 아니야. 알았어. 그럼 웨딩카 운전은 안 시킬 테니까 축가나 한 자리 부르고 가. 뭐 축가? 오빠가 결혼식 때 자기가 축가 부르겠다고 노래방 가서 연습하고 그랬잖아. 그니까 그거 내 결혼식 와서 좀 불러줘. 지영아 내가 미쳤냐고요. 어차피 그 축가 날 위해서 연습한 거 아니야? 그니까 내 결혼식에서 축가 좀 불러달라는 게 그렇게 무리한 부탁은 아니잖아. 됐고 그냥 우린 여기까지니까 더 이상 얼굴 안 보면 좋겠다. 파혼 좀 했기로서니 남자 째째하게 전 여친 결혼식도 안 오겠다니. 역시 오빤 하남자. 파혼하길 잘했네. 눈탱이 밤탱이 돼서 신부 입장 하기 싫으면 여기서 얼쩡거리지 말고 빨리 가라. 마지막 경고다. 치 또 말로 안 되니까 힘만 쓰려고 하는 거 봐. 나도 더 이상 하남자 같은 오빠 같은 사람이랑 엮이기 싫네요. 메롱. 오빠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뭐야 갑자기 또 뭔데? 아니 신혼여행 다녀오니까 신혼집 도어락 피번이 바뀌어있길래 열쇠 아저씨 불러다 문 열고 들어갔거든? 그런데 우리 신혼집 혼수도 다 빠져있고 좀 있으니까 이상한 사람이 와서는 등기 부등본 내밀면서 거기 자기 집이라고 나가라는 거야. 잠깐만 너 동탄에 있는 그 집에 갔었던 거야? 왜? 거기 우리 신혼집이니까 그 집으로 가는 건 당연하잖아. 근데 이게 무슨 일이래? 혹시 이거 오빠가 일부러 이런 거야? 아이고 내가 너 때문에 미치겠다. 거기가 내 집이지 왜 니네 신혼집이야. 엥?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그 집 결혼하면 나랑 공동명의 해준다고 했잖아. 근데 내가 오빠랑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딴 사람하고 결혼했으니까 나랑 공동명의 해야지. 지영아 이미 그 집 팔았으니까 헛소리 그만해. 오빠 제정신이야? 어떻게 공동명의 명의자 동의도 없이 아파트를 팔 생각을 해? 너야말로 결혼은 딴 놈이랑 해놓고 나한테 공동명의 해달라는 게 제정신이냐? 아 어이없네. 그래서 내가 신혼여행 간 그 짧은 시간에 집을 팔아먹었다고? 어차피 동탄 그 동네에 난 연고도 없었고 네가 그쪽 살아야 내가 퐁퐁 잘할 것 같다고 우겨서 얻은 집이잖아. 다행히 상가격 그대로 구매로 내놨는데 구매자가 있어서 손해는 안 보고 팔 수 있었지. 진짜 내 집을 팔아버린 거야? 그럼 우리 세 식구 어디서 살라고? 그 집 은행 대출이 반인데 내가 니네들 살라고 매달 대출금 갚게 생겼냐? 동탄은 거품 껴서 이제 오르지도 않는데 이참에 정리하는 게 이득이지. 그럼 그 집에 있던 내 혼수는? 지영아 말은 바로 하자. 그것도 네 혼수가 아니라 내 혼수지. 네가 마통 뚫으려고 했는데 신용도가 안 나와서 그럴 바엔 그냥 내 카드로 긁자고 했잖아. 아니야 카드만 오빠 거지. 내가 몇 날 며칠을 백화점 돌아다니며 하나하나 고른 소중한 내 혼수란 말이야. 그거 다 부모님 집에 그대로 있으니까 2천만 원 내놔. 돌려줄게. 아니 나한테 2천만 원이 어딨어? 그냥 그거 한번 설치해서 준 거니까 당장
당근 시세대로 2만 원에 넘겨. 야, 돌았니? 그리고 그거 돌려주면 놔둘 집이라도 있고? 아이씨 미치겠네. 그러게 집을 팔면 어떡해. 아깐 당황해서 말할 타이밍을 놓쳤는데 내 차 어딨냐? 이 와중에 갑자기 무슨 차? 네가 결혼식 전날 나 만나러 왔을 때 나 몰래 차 키 들고 튀었잖아. 내 차 어딨냐고. 아 그거 오빠가 웨딩카 운전 못 해준다고 해서 그냥 차만 가져간 거지.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차 가져와라. 왜 이래? 잠깐 차 좀 빌린 거 가지고 누가 들으면 내가 차 훔쳐간지 알겠다? 어딨냐고. 그거 아마 인천공항에 있을걸? 어디? 인천공항 주차장? 어디 주차장? 글쎄 잘 모르겠는데? 뭘 또 몰라. 거기 인천공항 사람들 내리는 데다 차 세워두고 우리도 내렸거든? 근데 신혼여행 다녀오니까 차가 없어졌더라고. 인천공항 사람들 내리는 곳? 거기가 어딘데? 아니 거기 있잖아 거기 드라마에도 나오는데. 설마 터미널 들어가는 입구에 차를 세운 거야? 당연하지. 요즘 날도 더운데 주차장에다 세우면 너무 멀잖아. 아이고 내가 돌겠다. 이거 어디 견인됐나 보네. 견인? 왜 견인을 하는데? 그 차 웨딩카잖아. 웨딩카는 견인 안 하냐? 거기 도로도 좁은데 거기다 세우면 당연히 견인해가지. 그 차 웨딩카라고 딱 보이게 앞에 리본도 크게 달아놨는데 견인을 한다고? 아니 그럼 경찰차는? 소방차는? 됐다. 공항에 연락이나 해봐야겠다. 아니야 오빠 따질 건 따져야지.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웨딩카를 견인한다고? 그럼 견인 무서워서 결혼도 못하겠네? 이거 헌법 소원하자. 지영아 제발 소원이니까 아가리 좀 다물어. 참나 내가 틀린 말 했어? 오빠가 이런 식이니까 나한테 파혼당했지. 그래 니 잘났다. 니 똥 칼라다. 알아봐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지금 가서 신혼집 판 거 다시 물어자. 응? 또 왜 그러니 지영아. 오빠도 오빠 아이를 집도 없이 키우는 건 싫잖아. 뭐? 아이라니? 무슨 아이? 나 사실 혼전 임신이야. 이 뱃속에 오빠 아이가 있어.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넌 기둥서방이랑 결혼했잖아. 사실 기둥서방이 나 결혼한다고 앞으로는 안 만나준다길래 기둥서방한테는 이 아이가 기둥서방 아이라고 해서 그이랑 결혼한 거였어. 근데 사실 이 아이는 오빠 아이야.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응 맞아. 아마 그럴걸? 그럴걸? 지금 임신 몇 주차인데. 그게 아마 12주? 암튼 임신 초기라 조심해야 된댔어. 그니까 집 한 거 다시 물려주라. 날 위해서가 아니라 오빠 아들 뱃속에 있는 하준이를 위해서. 이거 참 난감하네. 나 신혼여행 갔을 때 집 한 거면 아직 계약서에 잉크도 안 말랐을 거 아니야.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아직 잉크 안 말랐으면 그거 취소할 수 있다 그랬어. 그럼 이렇게 하자. 만약에 아이 낳고 친자검사를 해서 내 아이가 맞으면 양육비는 보내줄게. 친자검사? 기둥서방도 친자검사 나오면 혼인신고 해준다고 했는데 어쩜 오빠도 기둥서방이랑 똑같은 소리래? 둘이 짰어? 파리국 보면 요즘 뻑뻑이 남편도 유행이라는데 내가 만나는 남자들은 다 왜 이러는 거야? 짠 거 아니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닐까? 그럼 하준이 낳을 때까진 우린 어디서 살라고? 그거 니들 알아서 해야지. 아니 오빠 진짜 책임감 없다? 하준이가 오빠 아들이면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준이고 뭐고 그거 내 아들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무슨 소리야? 하준이 오빠 아들인데. 야 아깐 임신 12주라며. 12주면 결혼준비다 뭐다 한창 정신없어서 그거 할 정신도 없었구만. 아니 우리 한 6개월은 안 했어. 아는데? 우리 딱 3달 전에 양양 가서 술 먹고 그랬잖아. 그건 나 말고 네 기둥서방이겠지. 아니야 기둥서방하고도 한 번도 양양은 간 적이 없어. 나도 너랑 양양 같은 데 간 적 한 번도 없다고. 씨발 그럼 어떤 놈이요? 싸제낀 놈이 하도 많으니까 너도 헷갈리는 모양이지. 됐고 일단 결혼식 비용 신혼여행 비용 위자료 등등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테니까 집에 가서 내용 증명이나 기다리고 있어. 아니 잠깐 나 그날 기억이 날랑말랑 뭔가 시꺼먼 놈들이 몇 명 있었던 것 같은데? 아이고 돌아가는 꼬라지 보니 기둥서방하고도 혼인신고 못하겠네. 아이고 나 좆됐네. 오빠 내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 그냥 나 받아주면 안 돼? 갑자기 또 뭔 소리야. 안 그래도 기둥서방이 집 못 돌려받으면 우리 혼인신고고 뭐고 끝이라고 했어. 그니까 오빠라도 나 좀 받아줘. 지영아 이제 사람 귀찮게 그만하자. 나랑 결혼하면 오빠 아들도 생기는 거잖아. 내가 오빠 집 대를 이어줄게. 그니까 한 번만. 니랑 결혼해도 우리 집 대는 못 이을 것 같은데. 나 신혼여행만 다녀온 새삥이야. 개봉만 한 신동품. 그니까 친자 검사만 하지 말고 나 좀 받아줘. 니 뽕이다. 오빠 나 내일부터 집에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내일이면 토요일인데 왜 무슨 일 있어? 내가 말 안 했나? 고객사에서 클레임 들어와서 다음 주 주말까지 일주일 내내 출장 가야 해. 원래 다음 주 휴가 기간 아니었어? 무슨 클레임이길래 휴가 기간 내내 출장을 일주일 넘게 가. 자세한 건 가봐야 아는데 지난달에 납품한 기계가 망가졌다나 뭐라나 아무튼 조금 복잡한가 봐. 그래? 근데 넌 격리잖아. 기계 망가졌다고 네가 가서 할 게 뭐가 있는데? 오빠 나 무시해? 나 이래봬도 실업계 출신이야. 알지. 근데 너 농고 나왔잖아. 내가 농구를 나오긴 했는데 우리 학교 바로 옆에 기계공고가 있었거든. 그래서 거기 기계공고 다니는 남자들 엄청 많이 만나봤어. 그것도 기술 좋은 애들로. 그래서 지금은 웬만한 기술자 뺨치고 다닌다니까. 그래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격리인 네가 일주일 동안을 출장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회사에 딴 사람들은 없어? 아무래도 그 기계를 직접 만든 사람들이 더 잘 고칠 것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다음 주가 우리 회사 휴가 기간이라 생산직들이 다 쉬어버려서 어쩔 수가 없어. 알잖아. 생산직들은 노조 가입돼 있어서 휴가 기간에 출장 같은 거 못 보내는 거. 지영이 네 애사시면 알겠는데 그래도 좀 애매하네. 그러면 출장은 어디로 가? 글쎄 거기가 어디더라? 양양이었던
있었던 것 같은데? 양양? 출장지가 양양이라고? 거기에 공장 같은 게 있나? 오빠가 뭘 모르네? 양양에 흑인 많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 들어는 봤는데 그게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그 흑인들이 거기 왜 많겠어? 거기 근처에 공장이 많으니까 흑인 외노자들도 많아서 많은 거잖아. 그래서 우리 기계도 거기서 일하는 흑인 외노자 때문에 고장났다 하더라고. 아, 그렇구나. 근데 기계가 왜 흑인 때문에 고장이 났는데? 흑인들은 손가락도 굵고 발가락도 굵고 아무튼 튀어나와 있는 거 다 굵은 거 알지? 우리 기계도 거기서 일하는 흑인 외노자 손가락이 굵다 보니까 한 번에 버튼 여러 개를 동시에 눌러버려서 고장이 나버린 거야. 그렇구나. 굵어서 안 좋은 점도 있는 걸 보니 미세하고 최첨단인 한국 남자가 짱이네. 오빠 정신승리 그만해. 알았어. 아참, 출장은 혼자 가는 거야? 동료랑 같이 가는데 왜? 아니, 혼자 간 거면 좀 외로울 것 같아서 적적하면 전화라도 할까 했지. 전화는 무슨 동료 보기 부끄럽잖아. 아마 남편이랑 깨가 쏟아진다고 놀릴걸? 그니까 출장 기간 동안은 절대 전화하지 마. 뭐 어때? 업무 시간 끝나고 밤에 전화할 건데. 안 된다고. 동료들이랑 같은 방 쓸 거란 말이야. 아, 그래? 출장비 나와봤자 얼마나 된다고. 한 사람당 방을 한 명씩 써. 오빠 좀 생각 좀 하고 말해라. 우리 회사는 1인당 방 하나씩 잡아주니까 거기도 그런 줄 알았지. 대기업이랑 젖소랑 같아? 출장비 나오는 것만 해도 감지덕진데. 근데 다른 사람이랑 한 방 쓰면 불편하지 않아? 친한 동료라서 괜찮아. 출장도 여러 번 같이 갔었고 친구같이 사이좋은 동료라서 괜찮아. 그래, 알았어. 그럼 출장 조심해서 다녀와. 다치지 말고. 알았지? 걱정도 팔자야. 알았어. 자기도 나 없다고 빈둥빈둥 거리지 말고 퇴근하고 배민 빠지지 말고 뛰어. 전에 할당량 정해둔 거 있지? 내가 출장 갔다 와서 검사한다. 알았어. 그럼 일 열심히 해. 뭐야? 오빠가 왜 여기 있어? 나도 이번 주 휴가 기간인데 집에만 있기 그래서 바람 좀 쐬러고 왔지. 그래서 마누라는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잘났다고 여기 양양까지 놀러 온 거야? 그래도 휴가인데 쉴 땐 쉬어야지. 원래는 너한테 연락하고 오려 했는데 네가 전화하지 말라고 하기도 했고 전화도 꺼져 있길래 그냥 겸사겸사 온 거지. 오빠 내가 맨날 말했잖아. 죽으면 계속 쉰다고. 그니까 쉬고 싶으면 죽어서 쉬고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일을 해야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번 준 뱀이 일주일 내내 오전 오후로 뛰어서 할당량 맞춰놨으니까 주말 하루쯤은 쉬어도 되는 거잖아. 배달은 주말에 제일 많은 거 몰라? 안 돼. 여기 관광지라 콜 많을 테니까 큰 소리 내기 전에 콜 잡아. 오토바이도 안 가져왔는데 콜을 어떻게 잡아? 배민 커넥트 몰라? 걸어서 하면 되잖아. 아니면 여기 시골이니까 어디서 경운기라도 빌려서 하던지. 내일부터 할게. 그니까 오늘만 좀 봐줘. 아이고 전생에 못 씌워 죽은 귀신이 붙었나? 이렇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랑 결혼한 내가 미친년이지. 내가 미친년이야. 이럴 바엔 생명보험이나 타먹게. 차라리 어디 가서 푹 쉬기라도 하지. 내 팔자 왜 이러냐? 지영아, 너도 오늘이 출장 마지막 날이잖아. 그냥 여기 온 김에 같이 휴가 좀 즐기다 가자. 무슨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내일까지 일 해야 하는데. 그래? 아직도 기계가 안 고쳐진 거야? 고쳐졌으면 여기 있겠어? 그렇구나. 그럼 내가 시간을 많이 뺏었나 보네. 들어가서 일해. 으이그 내가 못 살아 못 살아. 나 일하러 가면 오빠는 어디 가려고? 뭐 하긴 모처럼 호텔 잡아놨는데 들어가 쉬다가 이따가 밥이나 먹으러 가야지. 뭐 호텔? 오빠 진짜 왜 그래? 대급박에 총 맞았어? 호텔이 얼만데 거길 가? 뭐 1박에 40 정도? 근데 여긴 방에 개인 스파도 있대. 쩔지? 정신 차려. 우리 아직 대출금 갖고 있는 거 몰라? 난 여기까지 출장 와서 일하고 있는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고. 정말 배려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인간이네. 지영아, 그동안 나도 열심히 달렸으니까 이 정도는 줄여도 되잖아. 다른 데는 다 찼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긴 했는데 호텔이라서 그런가? 2인실인데 우리 집보다 넓어. 진짜 적당히 좀 하고 빨리 가서 호텔 환불한다고 해. 안 그럼 다음 달 용돈 없을 줄 알아? 용돈 어차피 한 달에 3만 원 받는 거 그거 안 받아도 그만이네요. 이 사람이 제정신이야? 막말로 내가 용돈을 적게 주고 싶어서 적게 줬어? 다 빚 갚는데 월급이 몽땅 들어가니까 적게 준 거 아니야. 아이고 마누라는 돈 한 푼 벌어보겠다고 휴가도 못 쉬고 양양까지 와서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남편이란 작자가 뭐 1박에 40만 원? 잘 하는 짓이다. 지영아, 말은 바로 하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빚 그거 네 결혼할 때 맞동 쓴 거랑 처갓집 아파트 대출금 갚는 거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 날 닥달하는 건 좀 아니지. 뭐라고? 솔직히 난 한 번도 빚 같은 거 져본 적 없는 사람인데 네가 결혼해서 가져온 빚 갚으려고 월급에 배민으로 번 돈까지 다 갖다 바치고 있잖아. 그래도 난 아무 불평 없이 열심히 살았는데 호텔 한 번 갔다고 잔소리 듣는 건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처갓집 빚은 갚기 싫다 이거야? 언제는 돈보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부부끼리 함께 갚아나가자 해놓고 이제 와서 뭐 하는 건데? 그땐 네가 빚이 있다길래 요즘 시세대로 한 3천쯤 되는 줄 알았고 아파트 대출금 10억까지 다 내가 갚아야 되는지는 몰랐지. 원래 여자 돈은 남편이 갚는 거야. 알았으니까 오늘은 좀 즐긴다고. 어차피 호텔 환불도 안 돼. 누구는 그 돈 숙박비 몇 푼 아끼려고 모텔에서 남자 3명이랑 한 방을 쓰고 있는데 뭐 호텔? 나 참 기가 막혀서. 뭐 남자 3명? 난 남자는 2명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여자 3명 나까지 여자 4명. 그래? 암튼 내가 밤에 봐서 네 동료들이 껌어다 보니까 모텔 들어가는 걸 잘못 셌나 보다. 잠깐
잠깐 세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혼자서 왜 40만원짜리 호텔을 잡았는지 아니? 그거야 뭐 지 혼자 호강하려고? 아니 거기 내 호텔방 창문으로 바로 니들 모텔이 보이거든. 뭐야? 그럼 나 감시하려고 40만 원을 허공에 태운 거야? 호공에 태운 건 아니지. 이혼할 때 쓸 증거 자료 다 찍었으니까. 오빠 지금 오해야. 나 진짜로 숙박비가 아까워서 남자 3명하고 같이 잔 것뿐이야. 우리 일하느라 피곤해서 숙소 들어가면 바로 골아떨어졌고 정말 엄청 찍고 아무 일도 없었어. 그래? 그래서 굳이 흑인 3명을 데리고 출장 왔구나. 이번 주가 우리 회사 휴가 기간인 거 알잖아. 정직원들은 다 휴가 가버려서 없고 남은 게 흑인 외노자뿐이라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온 거라니까. 지영아 그만하자. 내 방 창문에서 니네 모텔 방이 보여. 어제 네가 창문에 쫙 달라붙어 있던 것도 다 찍어놨다니까. 그건 진짜 정말 오해야. 뭐가 오해야. 네 뒤에 흑인이 있었는데. 내가 설명해 준다니까. 어젠 내가 목에 뭐가 걸렸는지 갑자기 숨을 못 쉬었거든. 그니까 동료분이 나 살려주려고 뒤에서 배 잡고 눌러주는 거 뭐냐, 하임리 구조법을 한 거야. 그걸 보고 오해하다니. 오빤 정말 바보. 넌 하임리히를 홀딱 벗고 하니? 그건 내가 샤워하다 목에 걸려서 그런 거지. 넌 샤워 중에 뭐 처먹으면서 샤워하냐? 아 맞다. 샤워 중이었다면 그때 동료분 걸 드셨을 수도 있겠네. 그걸 어떻게 알았지? 설마 오빠 방에서 화장실까지 보여? 완벽히 보이는 건 아닌데 화장실 벽이 불투명 유리라 대충 웨이브 치면서 뭐가 아른아른 거리더라. 자기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아 진짜 오랜만에 양양 와서 흑인 보니까 처녀적 버릇이 나와버린 것 같아. 이거 진짜 실수고 진짜로 어제 딱 한 번 그랬어. 실수라고? 넌 실수로 있지도 않은 출장을 흑인 3명이랑 양양으로 가니? 그게 뭔 소리래? 있지도 않은 출장이라니? 며칠 전에 너희 회사 진짜 급하게 AS 건 터져서 너한테 연락했는데 전화가 꺼져 있으니까 비상 연락망으로 나한테 전화 왔더라. 이번 주 휴가 너 정상적으로 사용했고 출장 같은 건 있지도 않잖아. 그건 다들 휴가라고 여행이다 뭐다 놀러 가는데 우리 외노자들은 기숙사에만 틀어박혀서 어디 가지도 못하니까 회사 복지 차원에서 내가 데리고 바람 좀 쐬게 한 거지.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나한테 출장이라고 뻥치고 놀러 온 거냐? 그리고 이거 엄밀히 따지면 출장은 맞아. 뭔 소리야. 회사에선 널 출장 보낸 적이 없다는데. 출장이 별거야? 회사에서 하던 업무 외부에서 하면 그게 출장이잖아. 업무? 네가 모텔에서 무슨 업무를 하는데? 경리가 하는 일이 뭐야? 직원들이 근무를 잘할 수 있게 서포트를 해주는 게 주 업무잖아. 그래서 원래 회사에서도 타국에 혼자 있는 외노자들이 외롭지 않게 가끔씩 외노자 기숙사 찾아가서 위로해 주거든. 그러니까 여기 와서 흑인들이랑 위로의 시간을 가진 것도 엄밀히 따지면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아이고 내가 미치겠네. 그러니까 이번 일은 업무에 너무 충실해버린 애사심 넘치는 회사원은 사소한 해프닝으로 끝내고 우리 아무것도 없던 일로 하자. 응? 앞으로 업무는 회사에서만 집중할게. 내가 미쳤니? 대신 오늘은 오빠 배민 안 띄고 쉬어도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네 똥꾸다. 우랴! 야호!